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수련을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좀 현타가 와가지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호흡을 다시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기초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주는 을지훈련 한다고 한 이틀 조금 근무를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옴공명하고 단삼배공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인데, 그걸 하면서 우리 공부가 모든 것들이 숨결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숨결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좀 많이 느꼈었고요. 옴공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조금 늘려 보니까 호흡이 또 안정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또 단삼배공을 하면서는 또 이제 세 번째 기운을 이렇게 바라보고 난 뒤에 이제 손을 음량을 교체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제가 또 호흡이 좀 딸리는, 이제 내쉬는 호흡이 많이 딸리는 걸 좀 알아챘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자연스럽게 그 숨결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수요 수업 때 해공도반님이 기천근 가르쳐 주셔서 자세하게 그거 응용해가지고 기천 맞추면서 기천근하고 같이 연습했고요. 또 옴공명 저번에 25초 나왔는데, 그래도 소리를 운경 도반님 같이 크게 내고 짧게 내고, 그렇게 크게 내고 짧게 내고 하니까 오늘 아침 해보니까 30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는 재밌는 거 놀러 다닌다고 좀 빠졌는데, 저번 주 수업을 안 오니까 신볼기공의 소식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빨리 동영상을 켜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정말로 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 보였었던 본성 같은 것이 확 드러나는 한 주였었는데, 그것을 제가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에 연결이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힘들었었고, 그 순간 천부경이 기억나서 몸 봉독하고 삼봉독 천부경을 하면서 이 기운을 흩어버리고 맑은 기운으로 가지고 오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 역시 수련은 안 하면은 도태되는 거구나, 잊지 말고 계속 이 수행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천부경 호흡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항상 그 기본적인 것을 또 충실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천부경 무언봉도, 그것을 한 최소 30분 이상씩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운공하는 이런 느낌이 조금 연애 때보다 다르다는 이건 들어서, 그것을 당분간 조금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는 저한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이게 일어나는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근원적인 것, 늘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주 이제 근원적인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오묘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는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인당의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에 숨결을 좀 가다듬어 가다 보니까 앞에 정면에 이제 환한 빛이 나타나고 그걸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녹색 불빛이 나오는 곳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면 아직은 그 입구에서 서성이는 이런 한 주였지 않나, 그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문을 열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이번 한 주는 이제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호흡이 어떤 날은 그냥, 이거 정말 그냥 잘 되네 하다가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 호흡이 딸리고 힘들고 이게 뭔가 맞지 않고 나만의 맞춤 호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나고 그랬는데 역시 그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차분해졌을 때 호흡이 진짜 잘 됐다. 그래서 역시 늘 말씀하신 대로 숨결을 고르게 하고 숨결을 잡기에는 그 얼마나 많은 공력이 필요한지 그 요즘에 와서 좀 더 한 번 더 이제 공부의 깊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주 만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7월 달, 8월 달은 참 저에게 있어서 많은 그 좀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 같은 거는 수련은 항상 저는 뭐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서 빨리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데 단삼배공과 천부경 봉독 그리고 옴수련 그리고 이제 빗장수련 요 네 가지는 빠지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전심을 좀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 한번 미치면 한번 끝까지 미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질이 없어져 가지고 전심하는 어떤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거를 좀 잊어먹고 살았면서 많이 약해진 거를 느끼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내 마음의 자세가 하여튼 뭐 하나라도 이거다 하면은 좀 전심으로 다른 거 다 잊고 전심으로 좀 그런 습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런 근성을 좀 다시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성입니다. 저는 공부나 단전, 이그 신불기공 공부보다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돌아볼수록 내가 너무 바보 같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한 달 넘게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앉아 있는데 집중하느라고 거의 10%, 12, 3%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도 안 들렸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제가 가는 기가 좀 오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행중 다행으로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유튜브 보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부라든가 뭐라 해야 되나 수련보다는 저는 재밌게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수련하고 또 밤에 또 열심히 또 자면서 또 계속 수련하고 이라고 몸이 좀 많이 열린 상태로 집에만 가면은 또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 실컷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여기 또 오면은 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얼마나 주위 환경이 중요한지 도반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요일 때 빗장 수련을 하는데
평소 때는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딴 생각을 계속 빗장을 하다가 갑자기 내 몸이 지난번에 빗장을 받은 그것처럼 몸이 온몸이 머리부터 빗장으로 몸이 확 변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빗장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정말 빗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수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난주에는부터 대주천을 빨리 계속해서 오모가모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하다가 끊기고 잊어버리면 다시 찾게 되고 또 그런 지금 나름대로 대주천하고 천부경 모음하고 이렇게 이제 쉬지 않게 머릿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수련 중입니다. 예. 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주간에 쭉 수행 과정을 들어보았고 이제 미소 이제 도반님께서 현타가 무슨 말인가? 현타란 이제 현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는 것을 현타라고 하거든요. 현실이 이제 타게 되어서 깨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딘가 여기가 동서남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웃자간 소리고 수행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잘 가는 길, 잘 하던 호흡, 잘 봉독하던 천부경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내 목소리가 들려요. 그 느낌도 이상하게 오고 그 현타, 그런 이상하게 오는 현상을 우리가 마디치기라고 하거든요. 그 한 마디치기를 하는데 그때 부딪힐 때 굉장히 이제 의문과 괴로움과 그리고 짜증과 온갖 생각들이 나는데 그 현상은 나의 뇌가 진화하고 있다. 뇌가 변하고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끌려오지 않는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퍼득대고 반항하듯이 끌려오지 않던 뇌의 의식이 이제 거기서 혼돈과 함께 내 마음의 의식대로 끌려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현타락하는 우리가 말하는 현타락하는 왔을 때는 나의 마음의 영성이 하고자 하는 길잡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내 몸의 길잡이 이 내 몸의 주인은 거기 뇌가 살인가이다 보니까 모든 걸 통제하던 것이 수행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음에서 끌고 가니까 이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퍼득득 대는 거예요. 퍼득득 대다가 결국 힘 빠지면 끌려오듯이 그런 현상을 누구나 겪게 된다. 공부하다 보면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멍해지고 이게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가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가 누가 시키는 것이고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을 드리면 나의 뇌가 내 마음에 순종하여 따로 올라가는 마지막 발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현타가 오면 적은 거예요. 대어 하나 낚았구나 이제 낚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은광 선생님께서 이 호흡 한결같은 여러분들 오셔가 이제 이게 단삼배공을 이제 도반들고 하고 저한테서 단삼배공 하는 목적은 호흡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앞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경이라는 데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나의 공력이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는가, 호흡이 얼마만큼 안정되어 있는가,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는가, 손끝 보기에서 귀가 보이는가, 그리고 뒤꿈치 들었을 때 중심이 잡히는가, 그러면서 세 번의 호흡으로 삼배공이 되는가. 그 마지막에 호흡이 짧다하는 것은 본인이 아직 호흡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호흡수를 알고 있으면 행동을 또 빨리 해서 호흡을 마무리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느긋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호흡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숨결에 대해서 가늠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숨결을 찾아라 한결같더라 하는데 그게 일상에서 단삼배공 하면서 그리고 천부경 무음 봉독할 때 날숨으로 그다음에 온공명 1, 2, 3, 4단계 할 때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늘 수행 중에 있는 것인데 달리 호흡을 잡고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이제 관찰하여서 본인이 호흡이 길다고 해서 훌륭하고 호흡이 짧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본인의 호흡수에 맞게 발걸음을 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호흡수를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 현 상황, 나의 의식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호흡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찾으면서 나를 제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숨결을 보라 하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식물 기경 와서 그 숨결을 찾고 헤맨다 하는 것은 나를 찾는 길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숨결이. 모든 수행,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들숨과 날숨에 되어 있다고 늘 이야기해요. 그걸 알아채야 돼요. 모든 시작은 날숨에서, 모든 만물의 엔딩은 들숨에서 끝이 난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수행자는 마땅히 날숨과 들숨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 수행해가지고 공력이 상승되고 또 도문을 열었다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어요. 내 눈, 코, 입기 그대로 달려있고 내 가족과 내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숨결을 제대로 알고 도문을 열게 되면 나의 모든 발걸음과 행동과 다시 돌아오는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머무면서 현 상황에서 나날이 감사와 행복과 고마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이라는 복이 시공간에 꽉 있고 감사하는 단어가 복이 시공간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에너지가 시공간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기운, 불평, 불만의 기운, 불안의 기운을 내가 몸에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숨결을 잡고 가득 찬 복을 알아채우면 그때부터 다 내 거예요. 뒤에 있는 신불산이 저게 누구 겁니까? 신불산이. 예, 신불산이 뭐 울산시 걸 될 수 있고 또 뭐 나라 거 될 수 있지만 저 산은 아무도 안 들고 가. 그래서 내 거라고 단지 서류상 증명만 안 하면 다 내 거야 그냥. 그것처럼 모든 행복도 시공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느낀 순간 내게 되고 남을 쳐다보고 저 사람 참 행복하네, 돈 많네, 성공했네, 잘생겼네 그렇게 바라보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행복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한결같은 숨결을 바라보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호흡함으로써 호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난다 하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해보면 당연히 안 늘지. 그러나 25초가 30초 되고 30초가 35초가 되고 소리가 더 올라가고 그럼 결국 그게 무엇이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한숨에 공력이 상승되고 있다. 즉 살아있다. 하고 있다. 정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늘 하심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늘 공부에 관심 있고 라고 판단 지으면 안 되고 체크해야 된다. 내가 진짜 공부하는 수행자인가? 이 공부에 관심 많은가? 이 영상에 내가 왜 1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있는가? 보고 있지 말라고 늘 이야기해도 그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나도 25초에서 30초 되었다. 그것은 보고 있다예요. 그거는 보고 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거실 뿐이지. 알아들었다. 하고 있다.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알아들었다 중요하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도반님은 한 주 동안 또 수업에 빠지니까 이 성성한 에너지를 수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허전해지죠. 맨날 저녁마다 맛있는 커피를 먹다가 커피 안 먹으면 허전하듯이 이 에너지 동족 속에 머물지 않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험의 무대가 항상 펼쳐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수련실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그동안 건기와 행동과 의식이 수행했던 과정을 실험하는 무대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와 기천물이 시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나가는 순간 이제 무대에 나가서 시범 보이는 현상을 겪게 된다. 그때 숨결을 잡고 나를 알아차린 사람은 내가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수영장이고 밖에 나가면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의식 상태를 점검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곳이고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고 무대는 문 밖에 나갔을 때부터 이제 무대가 일주일간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큼 소리를 지르는가, 얼마큼 멈춰서 하는가, 또 어떻게 꾸준하게 반복하는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런 무대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대는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시작된다.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전송 끝, 영상 촬영 끝하고 엔딩할 때 그 모든 자료는 시공간에 마음의 폴더 속에서 딱 저장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날숨에 딱 태어난 순간부터 숨을 내쉬는 것부터 그 폴더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정보가 여러분들 백회를 통해서 다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 일생이에요. 연속적 일생. 오늘 하루 일과 끝내고 불 딱 끄면 하루 끝. 눈꺼풀 딱 닫고 스톱. 오늘 일과 끝. 자지만 그것이 내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전생이 되는 거예요. 전생에 오프했을 때, 전생에 드라마를 찍고 오프했을 때는 다음에 날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위치가 간단해. 그걸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들어도 안 되고 어문대 가서 어문 소리 듣고 어문이 하면 안 돼. 엉뚱대 가서 엉뚱 소리 듣고 엉뚱한 사람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아주 간단해. 그 간단한 걸 깨치려고 하면 숨결부터 잡아야 돼. 숨결.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의 전부거든 사실은. 그런데 내가 호흡을 해보고 수영해보니까 가장 쉽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가시덤불 해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길을 괜히 산 찔러 가려고 산 중투로 가다가 가시덤불에서 가다가 못 가 내려가 다시 길 찾아가지 말고 처음부터 딱 산복도로 딱 따라간 산을 딱 따라 올라가면 가시덤불에서 안 헤매. 또 여러분들은 모험심 강해가 이 산 저 산 다 헤매지 말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닦아난 길대로 가면 돼. 그냥 시간 걸리다 정상 가. 괜히 찔러간다고 산 아무데나 가시덤불에서 걸어가지 말고. 그것처럼 수행자는 문 밖을 나갔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 회공세음은 이제 공부가 점점 나름 자기가 판단할 때 나름 공부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또 새로운 의문이 들어와요.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순간부터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천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소처럼 그냥 걸어가면 돼. 그냥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뚜벅뚜벅 걸으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천조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뚜벅거림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지 목숨 걸고 이거는 기초가 안 돼 있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안 돼. 그래서 평소에 늘 기초를 해놔면 어느 순간 지금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오는 그 기운 틀려요. 어느 순간 내한테 오는 무릎, 어문, 나한테 느껴지는 얼굴 느껴지는 에너지, 바람, 결은 다르다는 거죠. 그 바람을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차단한다고 바람이 불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한테 모든 보고처럼 그리고 밤송이처럼 온몸에서 침이 돋듯이 에너지가 쫙 속에서 밖으로 분출되는 시간이 와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그냥 뚝뚝 걸어가야 돼.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순간 작정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것이 여러분한테 여러 방법을 다가와요. 저는 작정을 하게 된 것은 단돈 현찰 2,000원. 그 2,000원이 저한테 딱 작정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계속 살았는데 세상은 나와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2,000원 딱 있을 때 작정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공부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않는 것 하나, 그 다음 이 공부를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는 하나, 그 두 가지 작전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2,000원. 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폐물 다 팔고 뭐 부동산 다 팔고 2,000원 들고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자라서 그게 안 돼 지금. 불가능해. 부동산도 경기가 좀 안 팔려. 집 내놔봤자.
그래서 작정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작정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도성 선생님께서 지금은 뭔가 인당의 변화, 송가체의 변화, 뭔가 왔구나, 이렇게 손맛이 뭔가 입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더덕덕거리는구나 생각하는데, 대어는 그냥 물지 않아요. 입지만 살랑살랑하고 미끼만 싹 빼먹고, 내가 잠시만 긴장을 놓으면 알맹이만 싹 빼먹고 건져보면 빈낙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대어가 오고 그런 물살이 일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두근대는 가슴을 착 가라앉혀야 돼요. 낚시꾼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딱 내가 대어가 물었다 생각하고 딱 채는 순간 한 0.2초 정도 뒤에 쳐야 되는데 딱 채는 순간 입술거리만 딱 고개 떨어지고 안 잡혀. 입술만 딱 떠는다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참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공력이에요. 공력의 원초는 기초, 기초는 숨결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근대는 가슴이 올 때 그 두근댐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디어 될 것 같아는, 저는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바다 민물 낚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 손맛을 딱 기가 들어올 때 이 두근대는 가슴, 내 전신 기가 쫙 이럴 때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거든. 제가 27년, 25년 이상 호흡하다가 어느 순간 딱 때가 됐을 때 가슴이 딱 두근거리면서 이 된다는 확신이 딱 오면서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설레었어. 그래서 그 설레는 가슴을 그대로 다시 진정시키고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섣불리 낚싯대로 땡기지 마라. 딱 기다리라. 항상 기다리는 자가 이긴 것이다. 그래, 물고기와 내가 도와 내가 땡길 때를 기다리라. 기회는 그렇게 흔치 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놓친 물고기가 한번 놓친 숨결은 잘 잡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때 무엇이 필요하나? 기다릴 때는 호흡이 필요하다. 기다릴 때는 주문 좀 외우지 말고 제발 좀 안 보이는 그 어르신 찾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 찾지 말고, 주문 찾지 말고 숨결 찾아라. 숨결. 내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숨결을 세어라. 숨결을. 그것이 답이다. 꼭 중난 되면 아이고 뭐 사돈 팔전 뭐 조상까지 다 찾고 가라는데, 그런 거 찾지 말고 숨결 잡아라. 그것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호흡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숨쉬기다. 죽을 때 숨 못 쉬어 죽는 거야. 숨은 안 죽는데 숨 못 쉬어 죽는 거야. 그것처럼 숨은 죽을 만큼 힘들다. 숨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숨 못 쉬어가 다 죽었어. 숨쉬는 사람은 살아있어. 물론 산소호흡이 달고도 있지만 그만큼 숨결은 오묘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하다. 생리적인 현상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숨을 쉬게 되면 호흡, 산소, 그냥 산소 숨쉬고 살기 위해서, 밥 먹듯이 살기 위해 숨쉬는 것. 그러나 수련을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면 산소 들이쉬고 탄소 내필고 산소 들이쉬고 하는데, 수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숨을 땡기면 거기에 정보가, 공력이, 에너지가 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여기서 의식의 변화, 의식의 상승, 의식의 정립인데, 알고 숨기를 땡기는가,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숨을 쉬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냥 숨 쉬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 낭비하고.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호흡하였을 때는 수행의 연장선이고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달리 들어온다. 물고기가 수도 없이 물속에서 입을 뻥긋대잖아요. 왜 뻥긋대겠습니까? 살라고. 옆에 물고기가 수다 떤다고 계속 쫑알쫑알. 물고기는 물속에서 끝없이 입을 뻥긋대지만 말 그대로 수다 떠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를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미를 걸린 산소를 먹기 위해서 입을 계속 빵긋거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먹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살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거르는 그 마음으로 숨을 걸러보면 그 속에 에너지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물고기는 물을 들으시가 물을 버릴 때 플랑크톤이 남듯이 우리도 숨을 들으시가 버릴 때 기가 떨어진다. 명심해야 돼. 숨을 들으실 때 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으실 때는 물과 플랑크톤이 같이 들어와. 그럼 물을 내뱉을 때는 플랑크톤이 딱 영향이 남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 다 물질, 명예, 인기 다 장식품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버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때 진짜를 취할 수 있다. 진짜를. 그래서 버리는 것을 과감하게 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 오래 먹었던 옛날에 쓰던 물건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장롱 속에 뭐가 가득 있습니까? 안 입은 런닝 팬티가. 자식들이 맨날 설 명절 때 사다 준 런닝 팬티가 꽉 차 있잖아요. 맨날 볼 때는 떨어진 런닝 헐렁한 거 늘어난 거 입고 있었는데 막상 할매 짐 정리할 때는 새 메리아스가 꽉 있다잖아요. 새 양발도 꽉 있고. 버리면 항상 새 거를 쓸 수 있고 새 걸 입을 수 있고 남 눈에도 깨끗해 보이는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남 눈에 늘 추리하게 떨어지고 늘어난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도 집에 가서 제발 좀 안 입는 옷 좀 정리하세요. 그냥 싹 그냥 이거는 언제 입을 것이고 언제 입을 것이고 안 와. 그냥 안 와. 그냥 안 오니까 그냥 새시식 때 새신랑 때 입었던 그 옷들 놔두지 말고 그냥 수거함에 나눔해요. 그리고 이 장식장 아까 얼마 주고 이거 어디 나라가 샀고 다 안 써도 돼.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신비가 들어온다. 색이. 그 오래된 거 좀 제발 좀 이빨 나고 색깔 바랬는 거 추억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름 붙이다가 안 버릴 핑계 대지 말고 싹 정리하고 새로운 깨끗한 새로운 기운. 우리 회원 중에 성영숙이라는 여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죽을 날을 병원에서 선고받아가 집에 있는 거 싹 다 정리했잖아요. 며느리 힘들까 싶어가 냄비 하나 딱 놔둬놓고 가스레인지 골로에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 하나 놔둬놓고 옷 몇 가지 딱 놔둬놓고 모든 짐을 다 재활용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보름 뒤에 이제 요거 패치 효과 떨어지면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선고받았는데 또 신부교고 만나가지고 또 빗장을 만나가 또 온 기문이 다 열리가 밤새도록 기가 열려가지고 멀쩡해졌어. 그래 이제 보니까 냄비 하나만 있고 옷 몇 개만 해서 큰일 났어. 그래 재활하는데 가가지고 또 막 차돌건 차돌고 가가는 없고 막. 그래 아들아 엄마가 밥그릇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사들였어. 그래하고도 15년 넘게 살았어요. 즉 싹 버리니까 뭐가 왔냐? 신불기경이 왔다. 싹 버리니까 신불기경이 와가지고 9일 뒤에 패치 효과 9일이네. 9일 뒤에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15년 넘게 지금도 아마 통로사 그게 요양원이 계실 거야 아마. 오래됐지. 즉 버림으로써 신불기경 만나가 살았자. 그 안 버리고 꺼라고 있었으면 신부기 안 만났으면 그분은 뭐 다른 세상으로 갔겠지요. 자, 그것처럼 버려야 산다. 집에 가서 뭘 버릴까를 딱 리스트 짜가 좀 제발 오래된 소설책 같은 거, 좀 오래된 거, 골동품 같은 거, 진짜 조선시대에 주는 그런 골동품 버리지 말고 싹 다 정리해 좀. 제발 좀. 내 말도 가가지고 골동품 진짜 비싼 거 버렸다고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여러분 어깨가 가볍다. 그 군더더기에는 물질과 무엇이 의식, 인연, 관서 그것이 어깨 위에 있다. 그걸 버려야 어깨가 가벼워진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빗장을 열 때 쉽게 빗장이 열리고 이동할 때 쉽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깨에 냄비 이고 딸내미 하나 있고 내 존경하는 부모님 등에 업고 달리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반바지에다가 머리띠 딱 묶고 바통 하나 딱 들고 시작하는데 자기는 덜쳐 업고 메고 질질 끌고 그래가 달리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효자라는 건 잘 알겠지만 그런 것과의 딱 마음에 선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정점에 제대로 도착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제 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무심한 마음, 무심하게 처음부터 나는 욕심이 없어요. 뭐 그냥 차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가 갑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본인은 그래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하루를 48시간 쪼개듯이 시절이 쪼개가면서 써야지 뭘 느긋하게 나는 천성이 느긋해서 조상으로부터 성품 온화하게 받았어. 그럼 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갑니다. 저 각성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박식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거든요. 원래 성품은 온화하고 너그럽고 인정한 것은 그건 기본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남한테 보여주고 지키려 할 필요 없어. 그건 안 지키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없는 새로운 이 젊은 오빠의 이 패기와 청춘을 딱 보여줘야 이 젊은 언니 동생들이 다 힘을 받아 열심히 하지.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 엉뚱소리 하지 말고 정론 떨지 말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성민 선생님도 마찬가지. 제가 말을 속삭이도 해가 저 뒤에 안 들린 것 같아.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요 앞에다 자리 탁 있으면 잘 들릴 건데 꼭 공부 못한 사람 뒤에 앉다고 학교에 땡기겠다나 안 되겠다나 공부 못한 사람 맨날 뒤에 앉아있어. 어자 새끼가. 그래 안 들리면 앞에 딱 앉아야 돼. 그 말은 이제 말이 들려도 그 단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뇌에 저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아가 예, 알아들었어요.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지. 하지만 알아들었다 하는 것은 뭐 되었다. 알아들었다 하는 건 되었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으면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영상을 보면 이번 주에 돌려본 영상,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돌려보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돌려보면 틀리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은 여기는 1, 3, 4, 5, 6, 7, 8, 9, 10등을 안 가리니까 등수를 안 따지니까 자기의 발걸음대로 간다. 자기의 발걸음대로. 항상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세상 그래 살아왔으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등수가 있었고 운동할 때 청백이 있었고 남녀가 있었고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공부는 나이 무시, 성별 무시,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시, 먼저 오고 늦게 오고 무시. 자기가 온 순간부터 자기의 발걸음대로 가면 돼요. 첫 시간에 늘 그 이야기 하니까 수업 첫 시간에 우리가 기수배를 할 때는 첫 시간에 모든 지난 시간은 포맷하고 눈보드에 자기가 첫 발자국 찍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 자기는 자기만의 허들 넘으면 돼. 남 허들 잘 넣고 초단속하는데 거기에 마음 쓰는 순간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자기의 속도로 허들 넘어가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결정점에 도착한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공력인데 그 공력의 기초는 바로 호흡이다. 그거 호흡을 잡으면 그런 남들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한다 못한다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신불기금에서 가장 우리 오래 계셨던 우리 원숙 도반님, 이제 공부가 집과 여기가 다른 이유는 그래봤자 뭐 대한민국 그렇죠 지구촌이고 대한민국 땅에 영도가 있고 부산과 해운대 붙어 있고 여기서 그까지는 1시간 반 거리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공간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느끼는 시간. 여기 갔을 때 마음, 여기 갔을 때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 느끼는 시간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우리 도반들도 산천을 헤매고 명당 자리, 좋은 자리 온 헤매고 댕기지요, 지금도. 그러다 결국 앉는 자리가 명당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산천을 헤매다가 돌아오니까 뜰 안에, 그렇죠? 도가가 열려 있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수행자고 또 경험을 겪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기와 집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의 모든 의식의 주파수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주파수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시공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뛰어넘게 되면 앉은 자리가 제일 편하다. 제일 편하다. 춥다, 덥다, 경치가 좋다, 나쁘다. 뭐 수맥이 흐르니, 뭐 사기가 많니, 다 필요 없다. 물론 그쪽에 정통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 지식과 학문은 인정.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행자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공부하면 된다.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좀 효과 좀 봤다 해가지고 오 옆에 사람 다 덜수시가 가고 싶어서 뭐 궁디가 덜썩거리가지고 나도 그냥 가봤어 뭐 좀 볼란가 안 가본 사람은 마음이 벌써 막 불불 펄떡펄떡 생선선 뛰고 했는데 안 가도 일주일 지나가고 그 가서도 뭐가 달라졌어? 여러분들 갔다 온 사람 뭐가 달라졌나요? 네, 그때 콧구멍에 바람을 시원하게 쉬는 것밖에 없다. 그 콧구멍에 자꾸 바람 쉬고 싶어가지고 자꾸 콧구멍 바람 쉬면 속 콧구멍처럼 그리 커져. 속 콧구멍처럼 커지면 뭐가 들어갑니까? 속 콧건지가 끼지는 거야, 콧건지. 콧건지 알아요? 예, 콧뚜레. 예, 여기서는 콧건지 하는데. 그래, 콧구멍 넓어지면 콧뚜레 끼지는 거야, 콧뚜레. 그 콧뚜레 끼지면 이리 가다 하면 딸리 가고 저리 가다 하면 딸리 가고 여기 좋다 하면 따라가고 계룡산 가다 하면 계룡산 콧구멍 끼가지고 그냥 안 가니까 버티니까 코 떨어질 것 같으니 딸 댕기는 거라. 미리 여러분들이 낭비할 시간을 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 콧구멍 콧뚜레 끼가 댕기지 말라고 나중에 코 아프다고 버텨서 코에 피 찔러 못 버텨. 그래서 자꾸 콧구멍 바람 쐬려고 돌아다니면 콧뚜레 딱 끼지니까 그 콧뚜레 누가 끼냐? 지가 끼고 있는 거라. 항상 경계하고 앉은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제가 이 신부기경 할 때부터 이때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못 알아들어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차혜조 도도님께서도 이제 물론 3년 전에도 인연이 됐지만 공부는 도반들과 자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나를 배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울림을 쌓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니 손목에 연약하니 내가 뭐 힘이 없니 이런 소리 하는 순간부터 내가 딱 입력대가 나는 나약해 손목도 가느라 발목도 가느라 이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늘 만드는 거야. 나는 안 돼. 아, 이거 엎드려 뻗어. 이거 여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뇌에서 자꾸 못하게 만들어. 누구랑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누구랑 하고 있어요, 수행을? 나의 뇌와 경쟁을 하면서 수행. 그렇죠. 누구랑 수행하나 하면 거울 속에 있는 도반, 거울 속에 도반은 눈에 보이는 형체, 이름. 그러나 나의 마음은 형체가 보이지 않고 이름이 없지만 내 이름, 현세에 받은 내 이름의 영성이 현재의 몸을 받은 이름과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성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몸을 받은 이름과 몸을 받아서 이름을 받았던 그의 에너지인 영성과 함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게 되면 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이름과 모양과 옷을 갖춘 이름 있는 도반.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나는 이름이 있었던 적, 예전에 이름이 있었던 적, 몸을 받았던 적이 있는 마음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울 보고 명경 보고 수련하러 갈 때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한테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지. 그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 했나? 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 더위를 이겨낸 잘 달려있는 과일이에요. 봄에 꽃이 피고 수정 안 되면 1차 낙방. 꽃이 피기 전에 꽃이 얼어 죽으면 1차 낙방. 꽃이 피가 수정 안 되면 2차 낙방. 열매가 달리는데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속가내기, 나무가 속가내기 하면 3차 낙방.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4차.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비바람 치면 가지 꺾기가 떨어져 나가면 낙방. 그러나 겨울을 걷고 이때 약판 여름을 걷고
폭포 아래가 또 개구가 비를 맞고 당근들 해가 여기 달려있는 여러분들 현재 달려있어. 지금까지 달려있어. 잘 굽어가 가을까지 있고 안 있고는 이제 지나봐야 알아. 그것처럼 잘 견뎌오고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르익어가고 있는 거기에 맞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뭐 기수가 뭐 20기다 안 차놨고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은 동해물과 벽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 앉아있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지금 듣는다, 지금 앉아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 설명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름 받았던 몸, 태어났던 성별의 몸의 에너지 체인, 내 마음과 지금 현재 이름 받은 몸, 이름 받은 성별, 입은 옷, 색깔과 같이 공부하는.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스승이고 내가 후학이고 내가 제자고 내가 도통한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하거나 기댈 것 없다. 제대로 숨결을 잡고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다 안다. 제대로 숨결을 잡는 법을 모르고 제대로 숨결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원래는 다 알았던 자이다. 원래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먹었다. 폼에 떼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알아듣던 자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해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느 날 스승이 꼼꼼하게 1:1 과외로 숨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앉고 이런 의식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됐을 때는 이렇게 책을 쓰고 했은 스승이 저는 없었어요. 안 계셨지요.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까 수많은 스승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이하게 저는 그래도 이 첫 번째 관문은 제가 그냥 온 거예요. 정말 운 좋게 왔는데 그것을 시간을 뒤집어 보니까 과거에 내 흔적이더라.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런데 내가 농사 짓고 영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냥 다시 숨결을 잡고 날밤을 새다 보니까 옛날에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스승이고 물론 주위에 수많은 조사들의 음성과 그 기운이 있었다는 것, 도래한다는 것,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결국 내가 스승이었고 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다 그 말인데 내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거듭 태어나는 그 과정에 내가 환경이 바뀌어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원점으로 내가 되었을 때를 찾아보면 다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내가 되었을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숨결을 잡고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공명과 파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밝히는 거예요. 인당을 열어서 자기가 걸어가야 길을 등대처럼 밝히는 게 인당을 여는 목적이에요. 전부 다 뭐 손같이 인당만 열면 뭐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꿈에 부풀어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놈은 손가채만 계속 외우고 있는데 그건 등대예요. 손가채가 열리는 것은 그냥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 같다. 그 등대에 불을 밝혔으면 손바닥에 물집 생기도록 놓아주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등대가 동쪽을 비추고 있는데 내가 안 가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그냥 등대에 불 밝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놓아주는 수행과 인성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 시작은 일단 등대 불을 켜가자. 그동안 여러분들을 까막눈처럼 눈 떴지만 세상을 제대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 뜨는 것만큼 또 뜨는 것만큼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손가락을 활성화시키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때서 제대로 밝게 보인다. 등대가 비치는 곳을 가게 되면 두려움, 공포, 걱정이 없다. 그냥 지혜의 등불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밝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송화체가 활성화돼야 인체 에너지도 활성화되고 눈앞에 밝음이 생기니까 온 산천을 헤매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제대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무슨 생각,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붙인 거예요. 설명을 붙인데 자기가 말하고도 내가 그런 생각 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했던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표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방향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여기 있는 도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보도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행에 도움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의식은 시간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여러분 영상 속에 남겨놨던 이 의식, 단어, 말, 행동들이 다음 달이 뭐 똑같은 말 해도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식에 상승된 부분은 영상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영상을 쳐다보면 여러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언젠간 봐. 한 달 뒤건 1년 뒤건 신부 기공을 떠나가지고 산천을 헤매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어느 날 쳐다보면 그때 아 내가 저런 마음이지 분명히 본인은 머릿속에 폴더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지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 시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은 오늘 딱 시작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1년 뒤에 거기서 나아간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분 목소리에 영상 쳐다보면 제일 보기 싫어. 제일 안 이뻐. 목소리 끌끌거려. 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 까까까까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의식이 상승되고 내 공룡 올라가면 그 모습이 엄청 이뻐 보이고 대단해. 저때 저렇게 낯두껍게 저런 말도 할 수 있었고 과연 뻔뻔해.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낯두꺼워. 존경해. 이런 마음이 들어. 이거 올챙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그 든든함을 느낄 수 있다. 그걸 느끼고 겪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후학들한테 여러분들 아이고 니는 멀었어 이렇게 한 버릇이 안 생긴다. 나도 옛날에는 꽝대기 있어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깨고리가 팔도팔 뛰댕기니까 내가 꽝대기 있었다는 생각도 안 해. 그러나 본인도 꽝대기 있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 다 꽝대기 있어서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자기가 듣기 싫은 자기의 목소리를 자꾸 들어야 영상 속에 나오는 목소리는 누구냐고. 그거는 현재의 몸을 가진 뇌에서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거 나는 진짜 못생겨서 하필이면 저때 이마가 너무 삐이 나. 난 주름이 저렇게 너무 많이 찍혔어. 45도 각도로 찍어야 영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했는데 분리시켰어. 현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소, 바라보고 있는 나. 그런 공부는 엄청 빨리 돼요. 그걸 못 깨치면 여러분들 꽤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쳐야 쪽팔림, 자존심, 아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수행하는 수행자, 몸을 빌려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영상 실시간으로 저장된 마음의 폴더에 있는 그것은 나의 실체다. 영상 속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현재의 모습을 찍혔듯이 모든 마음에는 나의 모든 생각조차도 다 마음의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운돼서 현재 여러분들이 의식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정보를 다운받아서 건강과 생각과 생김새와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촬영되는 이 순간부터 명연기를 해야 돼. 연기를 잘 해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화 착 볼 때 영화 내가 봐도 진짜 라면 맛있게 먹네. 먹고 싶다. 야 계란 하나 탁 깨놓고 파 송송 썰어가 라면 하나 끼려 먹을까 하면 침이 꿀떡 넘어가는 그런 영상을 봐야 돼. 그것처럼 지금을 멋지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야 내일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예요. 수행은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 세상도 제대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상을 바라볼 때 이야 진짜 연기 끝내준다 멋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지금 연기 속에 다 화내고 싶어도 다 미소 짓고 살잖아요. 그거 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뭐 웃고 싶다고 하하하 안 웃잖아. 다 참고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 회공쌤이 저렇게 빛이 나도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다 참고 있잖아. 저렇게 이쁘도 내가 귀여워도 참아야지 하고 다. 그 속으로는 너무 멋있어. 그러나 또 아부하면 또 아부성 발현될까 싶어 참아야 된다. 또 아부하면 안 된다. 참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주를 잘 살아야 돼요. 그냥 막 또 이야기하다 보면 59분이 됐네. 벌써 또. 읽으세요. 너무 짧아. 물론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정자를 딱 하고 있는 도반님들은 빨리 하냐 안 끝나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정자하는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정자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공정 올라갔어. 그래도 뭐 울매불매 해도 이제 다시 정자하고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배웅쌤은 5분 하고도 못 일어서가지고 다리에 찌가 내려가 굳어 마네킹처럼 굳어 그러는데 지금 뭐 1시간은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여. 자, 숨결을 제대로 잡아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호흡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이 호흡 부분 내가 따로 잘라서 편집해서 호흡 부분만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호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호흡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냐? 그냥 우리가 1, 2, 3, 4, 5, 6 들이쉬고 그 다음에 8초 내쉬고 이것이 답인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해하는가요? 제가 이해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예, 이해했죠. 예.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보니까 본인이 이해했는데. 그래서 6초 들이쉬고 8초 내쉰다. 그러면 6초가 우리 초로 했을 때 6초는 1, 2, 3, 4 이래 가는데 우리 호흡은 1, 2, 3, 4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호흡은. 그래서 사실 6초지만 한 8초 정도 되고 날씨는 8초지만 10초 돼요. 그렇게 여유를 추구해야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늘어나는데 호흡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준비 운동 기운을 서로 내리는 운동 서로 내리고 그때는 코로 숨을 충분히 급하게 들이쉬고 그냥 급하게 내쉬는 거예요. 그래야 몸속에 있던 폐열을 빼내는 거예요. 앉자마자 딱 앉아 자 호흡 시작 이게 아니고 딱 앉았을 때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기를 코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있던 활동을 하던 그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다가 펄 때리려고 호흡한다고 하면 안 돼. 그것처럼 모든 속에 있던 적재됐던 열을 다 빼내는 거예요. 호흡을 3번, 7번, 10번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 좀 편해지면 그때 호흡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후 그냥 짧게 후 하고 코로 1, 2, 3, 4, 5, 6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호흡할 때는 이 행공호흡이라 하잖아요. 6 하고 한 데는 7, 8 이렇게 손을 6 하고 난 뒤에 7, 8, 9 하면 다시 1, 2, 3, 4, 5, 6, 7, 8 하고 난 뒤에 이때 충분히 버려야 돼요. 이 점점점에 충분히 안 버리기 때문에 호흡을 후 하다가 다시 들이마셔 버리니까 미시한 호흡이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5분, 10분 하다 보면 점점 호흡이 깝깝해져요. 그래서 6, 7, 8
다음에 수 1, 2, 3, 4, 5, 6 다시 내보내면 덜이 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적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덜 숨할 때도 6 덜 쉬고 난 데도 쑥 예부러 두면 충분히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초 덜 쉬고 8초 내쉬고 6초 덜 쉬고 8초 내쉬고 6초 덜 쉬고 8초 내쉬면 상하 남는 것들이 아주 적치가 돼요. 그럼 깝깝해져요. 그럼 호흡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덜 마실 때 후 하고 1, 2, 3, 4, 5, 6 이때 요 점점점이 자기 폐활량의 크기예요. 이게 폐활량이 적은 사람 아마 호흡해도 안 돼.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러나 폐활량 큰 사람은 그냥 쑥 들어가져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6초 있으니까 돌아야지. 돌아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폐활량이 넓은 사람은 6초까지만 카운트 주고 나머지 그냥 훅 들이쉬는 거예요. 충분히 조용하게 쑥 들이쉬고 카운터는 다시 1부터 해가지고 8초까지 내쉬고 그래도 숨이 남아있으면 후 하고 다 빼야 돼. 그러고 스르르 들이마실 때 그때는 힘있게 고요하게 숨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는 숨을 쓱 빼죠. 버릴 때는 후 들이쉴 때도 숨을 빼고 그러나 들이쉬고 내쉴 때는 힘을 딱 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의식을 딱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의식을 딱 잡고 숨을 제대로 미시하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미시하게 쫙 단전히 의식하면서 숨이 가늘게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딱 호흡을 가누고 길게 쭉 빨아당기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쭉 빨아당기고 난 뒤에는 탁 낫는 거예요. 계속 쭉쭉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6초면 6초까지 빨아당기고 그 의식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쭉 힘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다시 내쉴 때는 힘을 딱 쪼는 거예요. 쭉 조심스럽게 내쉬고 8초 내쉬었으면 탁 놨는 거예요. 탁 놔야 후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이거든요. 그러다 뭐 이게 나을 때 긴장을 풀고 쏙 놔줘야 시간이 지나면 그때 깊은 산매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초와 8초는 카운터에 신경 쓰고 점점점은 의식을 딱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쭉 풀려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그것이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쉬는 숨통이 6초 들으시고 8초 내쉬지만 남는 시간이 몇 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숨기를 잡는 기초가 돼요. 그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카운터를 놔버리는 거예요. 자, 카운터를 놔서니까 어떻습니까? 들으실 때 조심해서 싹 들으시던 그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6초 이상, 8초 이상 가던 그 상태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도 딱 미시하게 조심해서 쭉 서트롱으로 호흡을 빨리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흡을 탁 놨는 거예요. 그냥 쏙 들이시면 이미 부드럽게 8초, 7초 그냥 들어와요. 그냥 6초, 7초, 8초 쑥 들어와요. 그리고 내쉴 때도 그냥 쑥 내쉬면 10초, 11초 쑥쑥 나가요. 호흡이. 그러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이 횡경 압박이라든지 머리 깝깝함이라든지 이 가슴의 적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는가요? 예, 요점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처음에 호흡하기 전에 큰 숨을 코로서 몇 번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속이 시원하게 뻥 뚫을 때 생각될 때 후 짧게 코로 후 하고 한 뒤에 쑥 들어마실 때 6초 쭉 가늘고 고요하게 쫙 호흡 테이프 붙이고 쭉 들어와요. 6초 들어가는 데는 탁 놨는 거예요. 긴장을. 그럼 하면서 숨이 그냥 자동으로 쭉 들어와요. 어느 정도 돌아와 내쉬고 싶을 때 그때는 다시 호흡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 8초 동안 딱 내쉬고 남는 것은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8초에서 쭉 내려가요. 그냥 호흡이 후 내려가요. 그럼 다시 또 들으실 때는 뜻이 딱 잡는 거예요. 잡고 쭉 당기고 6초에서 탁 놨는 거예요. 7, 8, 9, 10초 넘어가고 내쉴 때 딱 잡고 1초에서 8초까지 잡고 8초 넘으면 탁 놨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들숨과 날숨을 연소시키면
적체가 안 일어난다. 호흡이 술다. 그게 카운터를 하락하는 이유는 내 전체의 숨결을 알기 위해서 카운터를 해야 돼요. 내가 호흡에서 1, 2, 3, 4, 5 하면 실제 시간은 한 6, 7초 돼요. 실제 시간은 탁탁 가는 스마트 시간은. 그러나 그렇게 느긋하게 해야 15초 했으면 실제 해보면 17초, 18초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카운터를 30개 세서 뭐 40초 넘게 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호흡을 느긋하게 하면서도 계속 의식은 잡았을 때와 놨을 때, 잡았을 때 놨을 때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탁 놓고 호흡 시작하면 그냥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쑥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이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이. 그러게. 그럴 때 그 진동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한 건가요? 만약에 이제 호흡 중에 이제 진동이 들어온다, 단전에서 에너지가 꿈틀댄다, 그럼 그걸 막을 필요 없고, 그때는 단회공법. 덜 쉬고 단회공법, 내쉬면서 단회공법 계속 하면 돼요. 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단회공법 하다가 단회공법이 좀 시들해져요. 에너지가 빠지고. 그럼 다시 또 호흡을 잡는 거예요. 호흡을. 또 호흡을 쭉 잡는 거예요. 호흡을 잡다 보면 또 몸이 막 근질거리고 막 활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돌면 또 단회공법 막 하거나 빗장하거나 또 막 풀어요. 그러고 다시 또 호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빗장과 단행부 인하다가 다시 호흡이 딱 들어갈 때 진짜 고요한 호흡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즉 이 몸이라는 에너지가 성성하게 애가 걸을 줄 알면 뛰고 싶으면 계속 파닥파닥 뛰듯이 기도 성성할 때는 그것이 계속 요동을 쳐요. 그러나 물을 익으면 조용해져요. 물을 익으면. 그러나 그때는 그걸 참아야 하느라 호흡 잡아야 이렇게 하면 아둔하다. 흐름대로 단회 공부 해가지고 꽤 1시간, 2시간이고 나는 호흡하는데 오늘 단회 공부 4시간 했다 해도 괜찮아. 왜? 여기는 규칙과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뒤에 또 호흡하다 보면 또 일어난다. 그 단회 공부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딱 잡힌다. 그럼 그 호흡을 계속 해보면 앞에 퍼덕덕거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퍼덕덕거려져요. 호흡이 고요해져요. 그래 고요해지면 명상이 깊어지고 입증이 깊이 들어가요. 그래 입증이 싹 들어가 버리면 푸득득되지 않아요. 이미 의식이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호흡을 계속 잡고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 눈 뜨면 새벽이고 눈 뜨면 5시간 지나고 그래요. 그러는 호흡에 들어가 봐야 아 내가 숨 한번 쉬어봤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다가 몸이 꿈틀대면 안 돼. 잡념 생기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잡념이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한다. 웰컴. 환영. 자 뭐 해볼까? 무슨 생각 해볼까? 막 옛날 드라마 다시 보기 전을 1분부터 끝편까지 다 보기 싫고 쫙 봐도 돼. 숨결만 잡으면 돼. 그건 드라마보다 드라마 끊겨. 드라마가 끊겨. 왜? 호흡이 자꾸 잡히져가지고 드라마 자꾸 끊겨. 안 보여 드라마가. 어느 날 드라마 전혀 안 보여. 드라마 숨결이 잡힌 거예요. 그거를 버리려고 안 볼라 하니까 자꾸 안 볼란다 하니까 눈을 자꾸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라. 안 볼란다. 나 눈 감아도 계속 눈 까지비가 계속 보이게 해주는 거라. 눈은 감아도 뇌는 자꾸 떠가 있어가 안 볼란다 해도 계속 과거에 내가 어쩌고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봐. 그럼 숨만 잡으면 돼. 숨만. 너무 간단해. 숨만 잡다 보면 볼란다 한 게 안 보여. 갑자기 어디 갔노 해도 숨이 보여. 쉽게 하는 것이다. 공부는. 뭐 청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공경심을 가지고 삼배하고 막 이렇게 폼 잡지 말고 그냥 후 하고 시작하면 돼. 후 하고.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호흡 영상은 내가 따로 올려줄 테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보고 호흡이 안 잡히면 기수련, 공력수련, 호흡수련, 명상수련에서는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호흡수련이 안 잡히면 졸라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굵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은 6초, 8초 그 다음에 8초, 12초, 10초, 13초 이렇게 호흡을 잡아야 된다. 안 되는 사람은 그냥 3초, 5초로 잡아야 돼. 3초, 5초라도. 잡다 보면 충분히 호흡은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호흡에 의해서 호흡통이 넓어진다. 호흡통이 넓어진다. 그래야 온공명 길어지고 천부경 무음봉독이 충분히 길어지고 울림통에서 울림이 나오면서 공명과 진동이 일어난다. 그 기초가 안 되었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는 들었다지 안다고 하면 안 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는 거는 착각하면 안 돼. 아는 것은 할 수 있고 됐을 때가 아는 거지. 그냥 졸라맨처럼 내가 들었다 하면 안 돼. 안다 하는 것은 제대로 돼야 돼. 그렇게 호흡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도 호흡해 보시고 이 호흡이 제대로 되고 느낌이 왔다, 감격했다 댓글로 자랑질 하면 됩니다. 댓글로. 단전 호흡해가 단전을 의식하고 단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면 돼.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중간을 가든지 상층을 가든지 냅두고 호흡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가 또 내려가. 호흡이 무거워지면 또 내려가. 또 중간이 덜 열린 사람은 호흡이 중간에서 돌아. 여기서 계속 돌아. 여기 돌고 또 나중에 호흡을 탁 놔버리면 어디서 한다는 거 안 느끼죠? 기속에 빠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호흡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 느껴져요. 호흡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기속이 있고 물속이 있기 때문에, 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저 봐라, 저 엉터리, 저 순 쌀것 같은 기가 없다 하고, 요 말만 딱 캡처가 또 다른 데다 막, 요즘 짧게 영상 보이듯이, 그 처음부터 영상을 다 봐야 돼. 기속이 있기 때문에 기를 모을 필요 없고, 이미 몸에 소통만 되게 하면 돼요. 소통만 하게 시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를 딱 빗장을 딱 걸면 순식간에 온몸의 기운이 딱 뺑뺑하게 다 충전되니까 기본이 호흡을 잡는 것은 왜 잡냐? 뇌에 알파에서 세타로 가는 중간 뇌를 쫙하게 잠재우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잡기 위해서 호흡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경계, 호르몬계의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몸이 충분히 이완되기 때문에 자, 그 호흡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의식들이 쉽게 정리가 돼요. 나는 마음 비웠다. 나 다 용서했다. 나는 누구 이름을 용서했다. 하는 것들이 공부를 해보면 다 올라와요. 전부 다 올라와요. 그냥 말로만 용서했다. 말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마음속에서 다 정말 창고처럼 많은 고물들이 오래된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문 열자마자 창고 속에 있던 고철들이 막 쏟아지듯이 이게 열리면 다 튀어나와요. 그래가 버리고 해야 용서가 되고 버려진 거지. 그냥 말로 내 용서해줬다. 뭐 이해하지. 안 됨. 공부해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안 된다는 걸 인정해. 눈물 콧물 막 줄줄 흘리면서 내가 그때 용서했는데 진짜 용서 안 됐구나. 이제 너를 용서하는 하면 눈물 콧물 줄줄 흘러. 그래야 진짜 마음속에 정보 속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눈물 콧물 안 흘려보고 명상하고 뭐 해봤다 하는 것은 다 그냥 졸라맨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해봐야 돼. 아이고 부끄럽고 쪽지르고 이 나이에 내가 눈물 콧물 흘려.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뭐 10,000살입니까 20,000살입니까? 하루살의 나이 따지면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루살이처럼 지구의 생 우주의 수명을 볼 때는 난 하루살이라. 그런데 뭐 나가만 쪽팔리가 어딨어. 그냥 눈물 콸콸콸콸콸 흘리면서 콧물 줄 흘리면서 휘가 닦아가면서 계속 눈물 콸콸 흘리고 또 닦아가면서 휘 아까 보면 수은 갖다 놔고 수은 갖다 닦아가면서 수은 빨아가면서 닦고 쌀 밤낮을 닦고 해야 확 속이 시원하지. 그냥 전설처럼 들리지요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리죠. 그러고 싶어요.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돼야 그런 날이 와. 기초 안 되면 안 돼. 그건 생짜이 우는 체하고 막 억지 초장이 안 됨. 마음에서 팍 그걸 느껴봐야 알아. 그 마음에서 그게 열리면서 그 아주 말로가 걸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확 회한이 시키지 나가면서 내가 성숙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대나무가 포에 사 있을 때는 죽수이지만 이 비를 두드려 맞고 나면 이 포를 팍 뚫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아, 포 안에 있었던 내가 아니고 쫙 한 달 만에 쭉 지상까지 다 살아거든. 대나무는 한 달 만에. 그래 평생 살아가거든. 그때 쫙 1년 만에 여러분들 다 성숙하듯이 하루 밤 사이에 여러분들은 대나무에 포를 벗고 딱 거듭 태어나 버려야 돼. 하루 만에 밤 사이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과 진동과 공명으로 단단해져야 돼. 대나무가 염을 휘듯이 비바람에 단단해지듯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아무리 옆에서 무용금을 찔러도 넘어가지 않는 칭찬과 조롱과 야유에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땅땅한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서 벗어난 대나무처럼 순간적으로 눈물 한번 팍 쏟고 솟아올라야 돼요.
그래, 1차 목표는 딱딱하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음에 모든 에고를 다 털어버리는 것. 도전하라. 해봤던 사람은 안다. 말을 표현할 수 없고 단어를 표현할 수 없지만 해본 사람 안다. 그래, 여러분들 해보고 다음 영상에 남겨라. 남겨야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된다. 호흡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다. 호흡의 길거와 연장성이다. 호흡법 잘 알아들으시라 봅니다. 자, 이것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사모님께 인사. 자, 수고하셨습니다.